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신바람 강의 넷 장으로 섭시다. 서브 타이틀은 메타인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메타인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두 가지 프로세스 가 있는데, 모니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것, 인지에 대한 모니터, 또 인지에 대한 컨트롤, 이게 이제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분야인지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항상 이제 메타인지가 됐든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메타인지를 높이면은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대학 성적이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에만 이제 목적을 두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애는 애의 자기 거울이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의 거울이 있고, 그것을 이제 매칭한다든가 그걸 따라서 모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각각 개체가, 엄마는 이제 아들을 내 자식 하면서 소유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 그 소유물 그 자체, 그 생각, 태도 자체가 애를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애가 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스스로 일어나고, 실패를 해나 넘어지나 굶고 있으나 어떠나 여튼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았을 때 스스로 털고 다시 도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게 애를 진짜로 성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애일수록 스스로 신문팔이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제 서구 영미계통에서는 이제 시험 지옥이 없습니다. 대학 동양권에만 조금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있는 건데, 그래서 동양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세월에 서양 의식구조하고 견주어서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해야 되고, 자기한테만은 하여튼 솔직해서 부모나 교사, 그런 것은 이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메타인지를 높여서 성적을 높일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 뇌가 변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선비가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아치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부장 시랄지. 또 우리나라에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 사회를 참여하고 발전시키고 조금 낙후된 계급을 조금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똘똘 뭉쳐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헐뜯고,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제일 많다고 이번에 매스컴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을 내가 봤거든요. 나는 이제 사실 사기를 좀 당했거든. 근데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 사기꾼이 판을 치게 하면은 이 나라가 아주 잘 되겠어요. 그래서 기득권이 이제 조금 사회의 컨트리뷰션, 기여를 좀 해야지요. 그러려면은 이제
좀 낙후된 계급을 위해서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또 너무나 잘 산다고 또 뭐 지방색을 대놓고 이야기한다든가, 돈 같은 거랄지 세력이랄지 권위랄지 학력을 뽐내고 예를 들어서 오만하고 그러면은 사회가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 생각은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좀 괜찮은데 그 나머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해결된다 그러면은, 내년이라도 해결된다 그러면은 한국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벌써 지금 보여줄 게 없다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서 자체 고식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창의적인 방법인데, 그게 시효가 끝나면은 이제 백신이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면은 황이잖아, 황. 그러니까 헛것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쭉 이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게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못한다고 해서 자꾸 저기 우쭐대고 뽐내고 오만한다고 하면 일본한테 당합니다. 또 다시 또 당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나라요. 아무리 이제 나쁜 의식구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조금 좀 잘한다고 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거야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여기 오는 이런 이제 자존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에 의해서 이제 우열을 가르고 비교를 해서 돈과 관계일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도 이제 관련이 있고, 근데 내부라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 그것은 진짜 지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아주 낙후된 의식구조, 국민성, 그것은 아주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발전하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나 교사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단계를 잘 공부를 하고, 사실 이런 것은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이해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의를 한 겁니다. 상당히 새로운 학문이고 좀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께서는 닥터 손에 의하면은 착각하지 마라 이게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험 공부 잘하는 거, 점수만 있다는 거, 사교육비 많이 이제 지출하면서 빨리빨리 이 공부하고 빨리빨리 외우고, 그 빨리빨리 하는 것을 벼락치기 시험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건 뇌과학적으로 쓸모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무 유용성이 없는 교육 방법으로 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라 할지, 자아자부심을 올린다든가 메타인지를 올리는 교육을 하기에는 어린애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냥 밤낮으로 사교육하고 뭐 명문대학교를 가려고 목적을 거기다 두고 하는데, 무슨 인성교육이고 인간다운 태도와 행동이 길러지겠습니까? 그게 이제 큰 맹점이라고요. 그래서 특히 부모는 이렇게 이제 빨리 배우고 외우는 거, 그것을 잘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올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가 되는 거라고.
그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쉬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애들도 쉬운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어려운 낑낑대지를 못해요. 낑낑거려야 된다고. 학습이라는 것은 고통을 이제 헤쳐나가면서 돌파하고 도전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뇌 세포의 속성에 의해서 그런 것을 거치해서 제대로 배우는 거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쉽게 배우는 것은 그게 공부가 아니야. 그 자체가. 학습이라는 건 항상 앞으로 나갈 때 이게 걸림돌이 있고 방해가 있을 때 그걸 헤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참여가면서 인내력도 있고 그런 것을 기르는 것이 학습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 애들이 빨리 외우는 거, 쉬운 일만 찾아서 하는 거, 실패 없이 모범생으로만 항상 100점,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런 것을 다 합당하게 하려고 하면 할 것이 없잖아요. 뇌도 예를 들어서 뇌 세포 안에 학습을 하고 배우게 되면 진짜로 고통스럽게 시련을 거치면서 배운 학습 공부는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가요. 그런 공부는 항상 장기 기억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장기 기억이 이제 해마에 그것이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장기 기억은. 그렇게 시련을 거쳐서 고통 속에서 배우고 돌파하고 그런 공부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고 뇌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경세포, 시냅스, 기억을 담당하는 시냅스라는 이제 기억 단백질 또는 기억 아미노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바로 기억이거든. 기억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 것 같지만은 뇌 속으로 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물체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제 할 때 다 밝혀진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고난을 거치고 고통스럽게 지나면은 뇌세포가 거기에 관련된 뇌세포나 기억 물체가 커진다고. 그게 현미경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실험 결과가 뇌과학에서 다 밝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메타인지는 여하튼 불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많이 이제 발전될 수도 있고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인지하는 능력의 범위나 깊이가 더 확장되고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자력으로 애써서 자기 거울을 발전시키고 길러야지 아이만의 인지와 메타인지가 스스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때 끙끙거린다고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과보를 한다든가 부모나 교사가 답을 이야기해 준다든가 답만 이게 요구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 과정,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문제풀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습이 되고 배우는 거죠. 그게 진짜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를 이제 답을 가르쳐 준다든가 내가 도와줄게. 엄마 하는 대로 해.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공부가 누가 내? 스스로 하는 건데 공부가. 엄마가 대신해 주면 뭐야? 애들이 할 것이 없잖아. 그럼 내가 퇴화를 한다고. 발전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부모가. 조금 이따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 교수들이 어떤 교수는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 현재의 어머니가 애들을 교육하는데 왜 이게 창의력도 없고 발전성이 없냐 하면 엄마 때문에 지금 엉망이고 퇴보를 한다.
그렇게 자기 그 강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것은 그 자기가 공부해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인데 그걸 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지 뻘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성장시키도록 보호와 도움이 없이 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메타인지가 발전하고 자아 자부심이 발전하고 그리고 자기 도전 정신이 계속 이제 몸에 배이고 그리고 어려운 4차 산업의 직업을 헤쳐나간다든가 직업을 쟁취를 한다든가 자기 잘하는 분야를 또 이제 개척을 한다든가 그런 힘이 그런 이제 이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질 않아요. 그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모르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끙끙거려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뭐고 흥미가 있는 것이 뭐고 호기심이 나는 데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자기가 발전을 하도록 놔두면 된다고. 방해를 하지는 말아요. 애가 저절로 이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자꾸 외부에서 자기 새끼라고 자기 것도 아닌데 얘는 자기 몸이 자기 정신이 자기 거지요. 그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택을 했으면 이제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결국은 애들한테 내버려 두라고.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가 이런 과정을 잘못 생각해 가지고 너무 아이의 기대를 자꾸 망가뜨리고 메타인지를 성장을 처음부터 말살시키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리고 어떤 교육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애들한테 자유를 주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포텐셜,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문제래요. 또 교장 선생님은 이제 각 교사들은 잘 하시는데 거기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어느 나라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거 이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또 학교에서 학교육을 맡은 이제 집행하고 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구닥다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정책을 알고 철학을 알고 교육 철학을 알고 신세대 교육 방침을 알고 지금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이 얼마나 그냥 머리가 터질 정도로 영재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것 저런 거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식적으로 옛날 하는 방식으로 뭐 맞은 것도 있지만은 그 활짝 이제 개방해 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알면 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타인지를 올리는 것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 의식구조에서 생각나는 것 있잖아요. 잘 몰라도 아는 척 하잖아요. 또 왜 그러냐면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그건 줏대가 없는 거거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알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런 메타인지나 자아 자부심을 진짜 자아성취는 그건 예민한 그런 수순이거든요. 자아성찰, 자아탐구. 자기한테만은 적어도 자기한테는 솔직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해야 된다. 누가 자기를 수용해? 자기 결점이 있다던가 나쁜 것을 누가 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자기가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모들이 너무 아이의 기대에 너는 높이 해가지고 메타인지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고 말살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기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강의에서 내가 소개를 했는가 몰라도 이 책이 이걸 소개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생각에 관한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인지라는 거거든. 생각에 관한 생각은 메타인지라고. 상위 개념.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상위에 있는 생각. 그걸 통체적으로 밝힌 사람이 이제 또 응용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이분이. 다니엘 커너만이 저자인데 내가 7, 8년 전에 사왔어요. 이게 번역됐어요. 이게 번역된 게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여하튼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이때는 자부심을 내가 공부할 때 이게 많이 필요하고, 메타인지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또는 인지를 일으키게 하는 메타인지, 아는 것을 위해서 알고 모르고 그런 것을 까발려 가지고 확실히 하고, 모르면 모른다. 몰라도 창피한 것을 모른다. 나만 솔직하고 나만 창피하면 되지, 딴 사람이 창피하다고 해서 딴 사람이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창피하다고 느끼니까 느끼는 것이, 외부 사람은 나를 평가할 때 창피하다 안 하다 그렇게 꼭 구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또 이 책에 대해서 또 코멘트가 있겠지만은, 여튼 메타인지는 평생 성인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런 이제 내가 창피하다, 모른다, 그런 것을 이겨내는 용기.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있거든.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영어 모르면 어때?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자꾸 수줍고 말이야. 그럴 필요가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성이 약하고 자부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그런 현상이 중국 사람 좀 덜한 것 같아요. 대륙. 그냥 무대뽀죠, 거기는. 왜 그러냐면, 자유로운 언론이나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그렇게 나가는 전체주의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더 모르죠, 우리보다도. 그런데 여하튼 동양 사람들은 모르는 거 내가 미국에 살아봤지만은 영어 모든 아주 커뮤니케이션 잘 돼요. 왜 그러냐면 명사하고 이어서 하면 되니까 외국 사람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미리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자꾸 부딪히고 창피한지 모르고 자꾸 영어를 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영어가 발전한다고. 배포가 생겨서, 우리말로. 자신감이 생기는 말이죠. 내가 다 알아듣네? 영어를 내가 못해도 창피한 것을 느끼지 못하네. 그러면 그것이 자부심이라고. 그게 메타인지라고. 그런 것을 예를 얼마든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공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다 응용이 되는 거고, 공부도 이런 것을 메타인지를 위해서, 메타인지는 장기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벼락치기한 공부는 장기 기억, 해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전전두엽에 있는 기억센터가 또 있다고. 단기기억을 하는 이제 분야가 또 있고 부위가 있거든요. 그걸 뭐 이제 일종으로 이제 작업기억이라고 그런 건데, 그것은 아주 길게 기억을 못 해요. 짧게 편리성을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벼락치기에서 공부해왔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부라는 것은 머리에 심고 장기 기억이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자부심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소심이가 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펴지 못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어떤 수순으로 받게 하냐면, 빨리 일을 해치우는 것이 좋다. 그것은 착각이라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쉬운 것이 좋다. 쉬운 것을 다시 리뷰하면은 그 공부가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해봤자 새로운 것이 아니니까 창조력도 없고 메타인지도 발전하지도 않고 자아자부심도 자기가 해냈다, 자기 스스로 해놨다, 이제 그런 이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 좋다. 사실 학습적으로 실패하는 거 좋아요. 근데 실패하는 것을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제 자꾸 이제 옛날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사업을 실패한 것이 차라리 좋다고. 나도 나이가 70대인데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내가 20대가 됐든지 30대가 됐든지 나는 그렇게 그때 당시는 모르잖아요. 그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20세 30대라면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면은 내가 성공할 거란 말이야. 나는 성공했다는 보지는 못하지만은 여튼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옛날에 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좀 무지해서 부모도 무지하고 교육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고, 그 새로 나오는 세대가 내가 남길 수 있는 노하우랄지 그런 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깨닫고 그 연결되는 그런 책을 읽어서 여튼 독서가 뇌를 발전시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핸드폰으로 해봤자 그것은 굉장히 깊이가 없고 이게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점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이 제일 중요한 내부 보상이라든지 내부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자기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추구하는데 도전정신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는 부위가 내부 전전두엽, 거기가 발전하고 강하고 왜곡되지 않고 참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선진 의식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튼 그렇게 세 가지 착각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입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봉 원장의 늘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3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근대 자의식의 발전, 근데 구라파하고 미국에서 이 자아자부심이 발전도 됐고
태동을 여기서도 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자아의식이 자꾸 태동을 하면서 중세 암흑시대가 아니라 그런 아주 약한 실마리가 이제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사 같은데 수도사라고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파헤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 그 크리스찬 종교 상태에서도 계속 명맥을 이어가면서 자꾸 탐구하고 그래가지고 르네상스에서 이제 꽃을 피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문해부흥이라고 우리가 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은 옛날 옛적에 고대 그리스의 뭐 민주주의가 됐든지 철학이 됐든지 또는 개방된 사고가 됐든지 그런 것을 재발견하자. 암흑 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로 왔으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의 그 활발한 정신이나 사회 활동을 본받자.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재발견한다. 일종의 정신운동이 많이 발전됐는데 이제 계몽주의 사상 또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이 르네상스부터 시작하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죠. 서양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대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민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면 아무래도 영국이 의회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귀족과 왕과 싸우고, 근데 귀족은 또 평민들하고 싸우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이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이제 자부심의 그런 것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하늘에서 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뭐 생활을 한다. 종교가 됐든지 뭐 생활이 됐든지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까지 전달됐고, 조금 있다가 이제 불란서 혁명은 이제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불란서 혁명은 이제 평민이나 노예나 약자나 부녀자나 전부 다 옹호를 해주고 자유를 주고 그런 것이 더 의의가 있습니다. 그때 불란서 혁명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유혈혁명. 그래서 값진 투쟁을 해가지고 값진 결과를 얻어서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제일 마지막 인류의 정신적인 혁명인데, 아마 정신적인 혁명. 그런데 이제 불란서 사람들은 그 불란서 혁명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문화민족이 되고 더 발전하려면 자의식을 열심히 면말을 해서 우리도 주위의 국가보다 월등하게 정신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징조가 많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이제 자부심에서 더 이제 강난으로 가서 더 자세하게 또
본론이죠. 강론 중에서 본론이 자아 자부심인데 이걸 더 깊게 넓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존엄성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이 존엄성의 개념도 르네상스 그 부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소개할 것은 스위스에 있는 저기 작가이고 철학적인 피터 비엘이라는 이제 작가가 이제 삶의 격이라는 이제 책에서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개인.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개인. 각자 개인, 국민 다. 뭐 주체성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존엄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매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확을 하고, 수확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족감, 보람 또는 이제 행복과 이제 경제적인 이제 자립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엄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마음, 배려나 그런 거죠. 배려 같은 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만 이제 독립고 자주적이 아니라 상대방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개인을 인정해주고 옹호를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적인 은밀함. 사적인 은밀. 그러니까 이제 자아 자부심에서도 이게 개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머리가 있고 머리에 이제 자아 자부심이 이제 담뿍 차 있는 거죠. 근데 머리 내부에서 내가 좋은 점이 뭔가 나쁜 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적어도 나하고 다른 자아나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진면목을 확실히 진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되도록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가 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답을 내고 자기가 자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자아 탐구예요. 자아 탐구. 그런데 존엄성에서도 결국은 사적인 은밀함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내적 성찰이죠. 내적 자기 안에서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도 뭐 저 성찰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신부님 앞에서 다 까놓고 이야기하고 또 다시 또 그걸 또 지어 담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하나의 일종의 자아 탐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혼자 탐구할 수도 있고 도우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신부님 또는 임상 상담가 상담하는 사람들 임상심리학자도 그것을 이제 대신 코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만이라도 솔직해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솔직, 정직해야 돼. 정직. 그러니까 존엄성과 자아자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정직이에요, 정직. 왜 그러면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할 때 그 짓을 바로 하면 바로 탄론하고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자기하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포장하고 또 뭐 변명하고 뭐 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 탐구랄지 자아 실현이라는 솔직. 자기한테는 적어도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자아의 변화에 따라, 자아상의 변화에 따라 존엄성과 자존감이 변한다. 변화라는 게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변하면 아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한 거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변화가 생겨가지고 만족하고 기분 좋고 그러면 다시 또 발전한다. 그래서 변화, 내부 대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화의 요소가 튀어나오면은 이걸 또 평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아 나 잘했네, 오늘 잘했네.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더 의지력이 더 강화되고 더 용감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존엄성은 무한하다고 그랬다. 그렇게 피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존엄성하고 자아 자부심이나 참되고 올바르고 포장하지 않고 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진실이 아닐 경우는 다 탄로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자아 자부심이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발전하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금 서구에서도 이제 정신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뭐냐면 자아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건 너무나 필요하다. 그걸 열심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보통 필요한 점이 아니다. 그래서 자아 폭발이라는 이제 경지까지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양에 혹시 좋은 게 없냐 해가지고 집단 자아의식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게 유교 같은 것을 많이 서양 사람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아 자부심, 존엄성, 인권, 그런 아주 자유, 책임,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근데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발전함을 그대로 그것만 발전하게 되면 딴 것도 다 좋아지니까 앞이 훤하다고요. 미래가 다 있어요. 미래가 길이 있는데 잘 안 보이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하고 자꾸 이야기하죠. 나의 생각은 이 내장으로 삽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탄탄한 개념이 있는데 밀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좋은 차원으로 행복과 부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단 우리가 부족한 개인적인 자부심을 많이 흡수하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적 수준이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해서 모름지기 정신 상태도 그렇고 물질로도 그렇고 결국은 선진국에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없는 사람은 앞이 안 보이죠. 미래에 대한 목표나 구심점이 없잖아요. 구심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그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개념이 차차 사회에 많이 퍼져서 좋은 국가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